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요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거리에서 뭐 나이 상관없이 또는 성별 상관없이 굉장히 멋쟁이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 또 시니어 TV니까 저희의 어떤 그 대상은 시니어 멋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어떤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옷차림 또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어쩜 저렇게 멋쟁이 모습을 보여주시나 할 만큼 되게 이렇게 눈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때는 뭐 시니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었을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을 볼 때 글쎄요, 그때 남자 어른들의 멋을 내는 포인트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깨끗한 구두 또는 칼각이 잘 잡힌 양복 정도였던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다양하게 그렇게 의상들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아마 깔끔 그 자체. 그래서 정말 정말 감탄까지 했던 글쎄요, 한복을 입으신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때 제 눈에는 정말 어른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색깔도 정말 하얗고 네, 풀도 빳빳하게 들어가 있는 한복을 입으신 분들을 볼 때, 진짜 멋쟁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게 멋쟁이 옆에는 수고로움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죠. 뭐 배우자나 또는 자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이고, 멋쟁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수고로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격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나이, 왜 노래 제목에도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이를 어떤 격을 맞추는데 그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언제부터가 뭐 시니어다. 딱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어떤 의상과 어떤 차림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얼마 전까지도 그냥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 없다가 어느 순간 잠깐만 이 옷이 또는 이 물건이 나이에 괜찮을까? 내 나이에 어울릴까? 라는 고민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쭈뼛쭈뼛 하게 될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도 가끔은 뭐 잠깐만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또는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멈칫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어떻게 보면 뭐 성별 상관없는 의상 그리고 나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냥 각자의 개성대로 원래부터 좋아했던 스타일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바꾼다기보다는 조금의 변화만 이렇게 주시면서 그 어떤 나의 패턴을 유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가 이렇게 요즘 물론 계절도 좋지만 다니시다 보면 이런 멋쟁이들을 발견하실 때 글쎄요, 저는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남자나 여자나 옛날보다는 그 색깔도 굉장히 화려해지신 것 같고요. 또는 어떤 달려있는 프릴이라든지 또는 레이스라든지 이런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계절에 맞게 쨍한 그런 패턴들을 많이 사용해서 입고 다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옷들이 또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그런 옷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자주 보다 보면 평소에 내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던 패턴이나 또는 디자인의 옷을 볼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멋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저도 이렇게 요즘 뭐 다양한 취미생활 하시는 거 보면 몸을 움직이시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미생활, 정말 취미생활로 옷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공방들 안에서 체험들이 뭐 꼭 도마를 만든다거나 도자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옷을 만드는 그런 공방들도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성품, 그러니까 잘 나와 있는 옷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신체 구조와 또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건 정말 만들어서라도 입고 싶은 그런 옷들에 대한 열망들이 그 공방 안에서도 충분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솜씨가 있다면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글쎄요. 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도 해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 사연을 주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가끔은 저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어떨까요? 남의 말을 한다는 건 사실은 뭐 칭찬의 말도 있고요. 또는 칭찬을 가장한 불편한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또는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의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정말 나답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이런 저런 또 불편한 말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나 참 불편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우리 이 사연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네, 내 옷차림이 어때서? 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예쁜 옷, 예쁜 구두, 예쁜 얼굴, 온통 예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패션이나 집 꾸미기,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도 이제는 뭐 손자까지 제 패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물론 저의 패션 경향을 남편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내의 패션 감각을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그 시절은 지금처럼 다양한 이런 채널에서의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어떤 디자인이 유행한다고 하면 모두 다 같은 스타일의 이런 기성품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서 전부 다 어찌 보면 비슷한 듯 또는 어찌 보면 좀 다른 듯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션에 대한 이런 성향은 지금도 여전해서 나름 멋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만의 독특한 코디 스타일이 있다 보니 제가 어디서 옷을 구입하는지 또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만 가뜩이나 주변에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들의 옷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걸 입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비밀 이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냥 요즘 그 가게가 없어졌다거나 그 사이트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둘러대기도 합니다. 제 고민은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화가 나는 일이 생겼는데 제 지인 중 한 명이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스타일이 지인의 스타일과는 너무 차이가 커서 그런지 나이 카페라, 좀 야하다 또는 이거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긴 한데요. 어느 영감 꼬시려고 하는 거냐 등 모임으로 식당을 가든 취미교실을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나이에 맞지 않게 뭐 치마가 짧은 길이의 치마를 입는다든지 또는 나이에 맞지 않게 뭐 노출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렇지도 않고요. 또 피부가 약해서 웬만하면 긴팔의 옷을 착용합니다. 물론 색깔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같은 바지라도 보라색, 오렌지색, 네, 이런 환한 색을 좋아하는데, 그 지인과 둘이 만날 때는 별 표현이 없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그 패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약간의 농담처럼, 약간의 우스갯소리처럼, 점잖지 못하다, 눈에 너무 뭐 띈다, 그렇게 옷을 이렇게 여러 벌 구입할 정도, 그러려면 옷값은 만만치 않겠다 등, 이제, 또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는 저도 못 입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쵸? 관심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이러니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그 지인의 말처럼 그냥 너무나 이렇게 전염된 것처럼 나이 좀 생각해라 라는 둥, 또는 제게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자기들끼리 저에 대해 과거에 뭐 무슨 일을 했다는 둥, 결혼도 한 번이 아니라는 둥,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돈 조심하라고 말하는 등,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지경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위를 넘어서는, 이제 그들만의 있는 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수위를 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저런 말을 직접 듣기도 하고 전달해주는 지인들이 있어서 어느 날은 막상 이렇게 집 밖을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망설여지고 한번 따끔하게 이 지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지, 정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매섭게, 네, 그냥이 아니고 매섭게 싸움이라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괜히 이렇게 또 어떤 상황을 오히려 그냥 둬도 될 상황을 긁어 부스럼이 될까 봐서 사실 좀 두려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제 옷 입는 스타일이 뭐 사회 풍습, 네, 풍습까지 나왔습니다.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를 부러워하나 보다.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번 너를 주제로, 특히 너의 옷차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보통 관심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지인이 너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나 보다라고 저를 위로하지만, 선을 넘는다고, 아니 이미 넘었다고 생각만 하며 살짝 위축 아닌 위축이 오히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강좌를 듣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건물 입구를 딱 들어서는데 웬 남자 우리 동년배들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기서 많은 걸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저를 보고 수군대는 느낌이 살짝 드신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냥 나의 느낌일까? 그런데 그 느낌은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를 찾아 앉는데도, 화장실을 가도 저를 향한 시선들이 유난히 불편해서 평소에 아는 지인에게 오늘따라 저 회원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을 이제 이 지인이 또 머뭇거리다가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이 안에서 돌고 있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우리 사연을 주신 이 분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친구 남편 빼앗아 사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지금 남편이 원래는 친구 남편이었는데 바람 나서 그 사람을 빼앗아서 함께 사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소인지, 네, 말인지 소인지 이렇게 주셨어요. 자, 제 옷 스타일이 그들 눈에 얼마나 문제이기에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자,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본인에 대한 자책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세를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들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이렇게 말이 부풀려지고 이런 말들이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이건 정말 이제 참을 수 없는 어떤 위험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게 된 거죠. 게다가 남편을 뺏긴 그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동네 친한 친구였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서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들었을 때 훨씬 빨리 그 이야기에 쑥 빠져드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남편이 마치 내가 누군가와 특히 그게 초등학교 동창의 남편이었고 뭐 빼서 산다는 둥 외도까지 여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혹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물론 남편은 여기를 오지를 않으니까 이 회원들과는 만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세상이 그렇게 넓지만은 않아서 듣든 안 듣든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지금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 괜히 미안해지고 또 혹시라도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가 점점 쌓인다면 이 가정 안에서도 온전히 이 가정이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뭔가를 배우러 가는 그 공간이 아주 멀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아무래도 그런 접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동네에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까지 내가 발길도 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그런 고민이 많아진 상태라고 하십니다. 소문의 근원지. 자, 우리가 어떤 말이 이렇게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소문의 당사자가 보통 소문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사연을 주신 이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진원지가 어디였을까? 네, 짐작 가는 대로 그 지인인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칭찬,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는 뭔가 말이 조금 어긋나지만 어쨌든 계속 이 사연자를 주인공으로 뭔가 관심에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던 그 지인, 그 지인인 것 같은데 한바탕 따지고 끝장 결론을 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이 말을 만든다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는 건지 답답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서 어떠세요? 남의 말 재밌죠? 나의 말도 재밌지만 남의 말도 그것보다 훨씬 재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많으세요. 오늘 우리 이 사연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면 아마 사연을 보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점 안에서도 찾아본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멋쟁이 이 사연자에 대한 질투라기보다는 약간의 말들이 성적인 말들도 있었고요. 외도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할아버지들 돈 조심해라 라고 한다는 등 또 누구 꼬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면서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을 조금 써주셨습니다. 아마 그건 그 지인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내 옷차림이 어때서? 라는 이 제목은 굉장히 조금 가볍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연이 있고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더라 통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실제로 어디가 소문의 근원지인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카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시니어 대상 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그날 그 현장에 한 40분 정도 오신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인원이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막 이런 걸 하시죠. 자,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연예인 누군가가 세상을 이제 떠났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말을 본인이 이제 들으시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으면 뉴스에 나왔겠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뉴스에 안 나왔을 리가 없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 뉴스에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내가 왜 그러면 그런 뉴스를 못 봤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방송사들 이름을 대면서 여기도 나왔었고, 여기도 나왔었고, 여기도 나왔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들은 적이 없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랬어? 근데 왜 그랬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본인은 아마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뜨기는 떴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카더라. 이거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말하는 본인도 편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지인이 말해주니까 또 굉장히 편하게 그걸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그냥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어느 방송사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세 사람만 모였다가 누가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면 어떤 말을 하고 항상 이렇게 살짝 일어나게 될까요? 나 없는 동안에 내 얘기 하지 마. 네, 이런 얘기 혹시 해보신 적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농담처럼. 정말 농담이었을까요? 네.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 사람들이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셨겠죠. 가십거리, 소문,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건 아마 어떤 다른 사람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것에 대한 소문. 근데 이 소문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이 보통 가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십을 너와 나 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연 안에서도 보면 그 회원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대중성,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도 함께 공유를 하고 계시고요. 한정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점점 원래는 라고 했었는데 지나가면서 한 단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뭔가가 덧붙여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게 빠지면서 전혀 다른 말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근거가 필요 없는 거죠.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카더라, 익명성, 그리고 비공식성이 특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십의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걸까요? 네. 정치적인 것 또는 연예인과 관련된 것.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 라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실제로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시대에 나와 함께 그런 청춘을
청춘 시절을 보냈던 배우이기는 하지만 그와 나는 한 공간에서 뭔가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이나, 그쵸, 뭐 영화관이나 또는 인터넷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 가십의 대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연처럼 같이 뭔가를 배우고 있는 회원이라든지 지인이라면 이건 좀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질투하고 그걸 넘어서서 시기, 이런 감정을 사실 저도 느껴봤고요. 저도 가끔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애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질투도 굳이 그렇게 애교스럽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살짝 비교해 봤을 때 질투는 그래도 조금 애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사실은 아마 이 사연을 주신 이 지인,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뭐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말을, 특히 내가 잘 서로 알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심리는 과연 어떤 심리일까? 네,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우리 사연자께서도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을 주셨었는데 저는 네, 그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잠잠해질 소문, 가끔은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고 해서 소문에 대한 이 정당성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소문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지인을 살짝 부르셔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의 귀에 들려온다. 자, 이게 어떤 일인지를 그 진원지라고 생각되는 그 지인에게 일단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그 과정에서 뭐 상대방에게 어떤 뭐 윽박 지른다거나 이런 불편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혹시 너와 나의 사이를 누군가가 시샘해서 우리 관계를 정말 말 그대로 시기 질투해서 우리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려는 그런 모략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의 감정, 굉장히 지금 힘드신 그런 감정들을 말씀하시면서 혹시 이것에 대한 너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내가 그냥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소문이라면, 우리 사연자가 아까 제가 고민 없으셨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미 고민이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특히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남편이 내 친구의 남편이었는데 내가 외도를 해서 그 친구 남편을 빼앗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적어도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이 지인이 어떤 빌미라든지 또는 그런 말들을 정말 했다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투를 하는 대상, 저희도 경험해 보면 정말 어떤 상황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질투를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제가 제 나이 또래 연예인을 보고 질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연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질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비슷하다는 것, 동시대를 산다는 것, 이제 그런 경우. 그다음 환경적으로 비슷한 환경일 때 우리가 좀 더 그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출처를 밝힌다는 것, 우리가 카더라 통신.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요즘 뉴스나 또는 이런 사건 사고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인격권,
특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그 지인에게 확실한 어떤 팩트 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을 침해받는다는 것, 그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냥 잠잠해질 때까지 아까 우리 왜 잠깐 밖에 나오는 것도 동네를 다니는 것조차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 지인에게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 왜 도대체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투는요, 어떻게 잘 사용하면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왜 입으시는 옷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어떤 스타일을 입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만나는 이 다양한 멋쟁이들과 또 다른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그런 느낌들일지도 궁금한데요. 아마 그렇게 입고 싶은 그런 용기를 내서 나도 그렇게 조금 멋을 내고 그런 옷에 도전하고 싶은 이 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점들에 대한 살짝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아마 또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사연을 주신 분에 대한 시기. 근데 가끔 시기는 질투와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질투의 단계를 넘어서는 글쎄요, 시기의 단계로 조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사회 풍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아까 예쁜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쁜 것들을 향유하며 살고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 뭐 사우나나 이런 데 가보면 저 화장 그냥 하나만 탁 바르고 나올 동안에 화장품 케이스에서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바르기도 하시고 머리도 곱게 이렇게 세팅 롤도 말고 계신 분들을 보실 때 진짜 부지런하시다. 나의 롤 모델. 제가 앞으로 저런 또 저 나이에 저런 시니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들이겠죠. 여러 복잡한 상황, 사실은 저희가 우리 사연을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지인의 심리도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만약에 혹시나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다면 원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면 아까 왜 사이트 안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분하고 얘기 좀 하시다 보면 간단한 거 정도 정말 소품, 물론 그건 당연히 이제 그 소문에 대한 사과가 먼저 돼야 되고요. 이제 그것이 잘 진행된 이후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뭐 선물을 하나 이렇게 소품 정도 선물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뭐 그런 걸 알려주셔서 이렇게 같이 공유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게 하시는 것도 글쎄요, 좀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불편한 지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시기 질투의 방법처럼 잘못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법적으로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런 말씀 요즘 많이 들으시죠. 누군가에게 뭐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뭐 성적 불쾌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저는 우선은 그 지인과 그 소문에 대한 근원지, 그 소문에 대한 명확한 팩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실 법은 어렵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또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계속 퍼뜨리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건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여러 가지 뭐 형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법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들을 또 이렇게 혼자 생각하신다기보다는 뭐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또 그 다음에 방법들, 우선 그분과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사과, 이제 이런 것들을 받고 그 행동에 대한 멈춤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진행 상황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저는요, 굉장히 멋을 잘 내는 사람, 사실은 멋이라는 그 단어가, 멋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한글의 이 단어가 주는 느낌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멋쟁이, 이 멋내는 우리에게 뒤에 따라오는 이런 카더라 통신 안에서의 이런 굉장히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내용들, 특히 아까 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비록 듣고 있지는 않지만 듣게 된다면 그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건 글쎄요, 명예훼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그 지인분께서는 네, 정말 충분한 뭐 한 번의 어떤 그냥 뭐 미안해 이 정도의 사과라기보다는 정확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위 사실 또는 진실, 뭐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요즘은 워낙 가짜들이 많잖아요. 뭐 가짜 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뭐 가짜 영상 또는 뭐 가짜 실제로 뭐 이런 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짜가 굉장히 많은 시기이긴 합니다. 가짜 전화도 있잖아요. 뭐 보이스피싱처럼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낚시처럼 계속 뭔가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실제로 당연히 피해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명예훼손의 어떤 실제적인 조건들, 그것이 그러니까 공연성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우리 둘만의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다라고 했고, 본인이 이렇게 어딘가를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의 쑥덕거림, 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그런 소리는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죠. 나와 관련된 나쁜 이야기들은 너무 잘 들리다 보니까 이미 내 귀에까지 들렸다는 얘기는 충분히 그 공연성은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 퍼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까지 다 조건 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또 이게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잘 진행되지 못해서 혹시 불편한 또 길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거죠. 아까 우리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실제로 뭐 처음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뭐 나이 값을 못한다 이런 약간의 농담처럼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어느새 그것보다 더 훨씬 큰 부풀려지는 내용이 훨씬 더 커진 내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뭐 성적 불쾌감,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수치심이라는 것과 그건 부끄러움이란 얘기니까 그건 피해를 입는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쵸.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런 불편함을 주고 있는 우리 행위자가 느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실 또는 거짓. 우리 프로그램 중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소문을 낸다든지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요 아까 우리 사연 안에서 원래도 굉장히 예쁜 거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멋진 나의 취향 그리고 나의 또 실제로 그 취향만 가지신 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우와 정말 어떻게 보면 패션도 용기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 누군가의 시선을 어떤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우리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당당함 속에 살고 계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예쁜 거 좋아하시고 또 이런 예쁜 옷도 좋아하시는 이런 개인의 취향을 다른 사람들, 남의 말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위축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취향은 내가 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취향은 사람마다 그 취향들은 참 어떻게 보면 확고한 부분들이 있어서 바꾸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분은 무채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화사한 색깔들을 좋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옷 차림새에 대한 취향들 너무 저는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존중하게 되고요. 그것에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시는 안 보는 상황이 생긴 것까지 감수해서라도 이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죠. 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니까요. 그 인격권은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니까 저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신 분, 그 지인께서 어떤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제1, 제2의 또 우리 방식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 나라는 사람의 역사,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6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세까지의 나의 스토리 안에서 내가 어떤 나로 그리고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너무나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색안경으로 소문을 낸다든지 자, 이런 사람이니까 이럴 거야 라고 짐작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함께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우리 멋진 또 시니어들 또 그런 시니어들을 보면서 앞으로 시니어가 될 예비 시니어들도 좀 더 멋진 우리 시니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우리들이 열어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저도 제가 예전에 또는 지금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저 나이에는 저렇게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시니어의 삶을 오늘도 응원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